강남 아파트가 3억 떨어졌다. 서울 집값 하락세다. 이런 뉴스 많이 보셨죠? 전부 착각입니다. 숫자로 보면요.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1년 만에 9억 9천만 원에서 12억 원을 뚫었습니다. 21% 폭등이에요. 50억짜리 아파트가 3억 내린 걸 두고 급락이라 보도하는 사이 직장인이 실제로 사는 가격대는 역대급으로 치솟고 있었습니다. 자, 여기서 핵심인데요. 이건 단순 집값 문제가 아닙니다. 금리, 환율, 전세, 세금까지 네 방향에서 동시에 조이고 있어요. 오늘은 집값 하락이라는 뉴스가 왜 직장인에게는 거짓말인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요즘 뉴스 보면요. 서울 집값 하락세, 강남 아파트 3억 급락, 이런 기사 정말 많이 보이잖아요. 저도 처음 해봤을 때 솔직히 기대했습니다. 드디어 내가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오나 싶었어요. 그런데요. 숫자로 보면요.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. 50억짜리 아파트가 3억 내렸다. 이걸 두고 급락이라고 보도합니다. 잠깐, 이게 뭔 뜻이냐면요. 100억 가진 부자가 97억이 된 거예요. 그 사람한테는 일상이에요, 솔직히. 근데 그게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합니다. 서울 집값 급락. 자, 여기서 핵심인데요. 직장인이 실제로 살 수 있는 가격대는 어떻게 됐을까요? KB 부동산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있습니다. 중위 가격이란 100명이 줄 섰을 때 딱 50등의 가격이에요. 가장 비싼 것도 가장 싼 것도 아닌 딱 중간. 이게 1년 전에 9억 9,083만 원이었습니다. 지금은요, 12억 원을 뚫었어요. 1년 만에 21% 올랐습니다. 전월 11억 5천만 원이었던 게 한 달 만에 또 4.35% 뛰었어요. 이게 어디서 벌어지고 있냐면요. 강남이 아닙니다. 관악구, 영등포구, 강서구, 서대문구. 9억에서 15억 사이 직장인이 대출 끼고 겨우 닿을 수 있는 가격대 아파트들이 몰린 지역이에요. 관악구는 2026년 1분기 서울 상승률 1위를 찍었습니다. 매주 0.55%에서 0.58%씩 올랐어요. 관악 푸르지오 전용 59제곱미터가 10억 1,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. 관악구도 10억 클럽에 들어간 겁니다. 정부가 매긴 집의 공시가격표인 공시가격도 마찬가지예요. 서울 평균 18.67% 올랐는데 이게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. 전국 평균 9.16%의 약 2배예요. 정리하면 이겁니다. 서울 집값 하락이라는 뉴스의 정체는 50억짜리 아파트 이야기였어요. 저 같은 직장인이 실제로 살 수 있는 가격대, 딱 중간 가격대 아파트는 1년 만에 21% 폭등했습니다. 내가 알고 있던 게 틀렸던 겁니다. 그런데 집값만 오른 게 아닙니다. 돈을 빌려서 사려고 해도 지금 대출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. 그래도 대출 받으면 되지 않나?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. 저도 그랬어요. 집값이 오르면 대출이라도 끌어서 빨리 사는 게 낫지 않냐? 근데요, 지금은 그 대출 자체가 네 방향에서 동시에 잠기고 있습니다. 첫 번째, 금리입니다. 숫자로 보면요, 2026년 2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4.32%까지 올랐습니다.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. 5개월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.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. 고정금리 상단은 7%를 뚫었습니다. 변동금리 받자니 불안하고 고정금리 받자니 7%입니다. 두 번째, 규제입니다. 4월 1일부터 주신보 출연료라는 게 바뀌었어요. 쉽게 말하면 은행이 보증기관에 내는 보험료인데 대출 금액이 클수록 이 보험료가 확 올랐습니다. 고액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가상금리가 최대 0.25%포인트 추가됐어요. 은행이 기관에 수수료를 더 내게 됐는데 그 비용을 누구한테 돌리겠습니까? 결국 대출받는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. 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예요. 금리가 0.25%포인트 올라서 아낌이 보금자리론 기준 연 3.90%에서 4.20%입니다. 세 번째, 환율입니다. 원달러 환율이 1,536.9원까지 갔어요. 2009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입니다. 환율이 오르면 왜 대출이 어려워지냐고요? 환율이 뛰면 외국 자본이 빠지고 은행이 돈을 빌리는 비용 자체가 올라갑니다. 은행채 금리가 4%를 넘기면서 결국 우리 대출 금리도 같이 끌려 올라가는 구조예요. 네 번째, 가상금리입니다. 이 네 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동시에 겹치면서 실제 체감 부담이 확 커집니다. 자, 여기서 핵심인데요. 3억 원을 30년 동안 갚는다고 해볼게요. 금리가 오르기 전에는 월 125만 원 정도 냈습니다. 지금은요, 135만 원입니다. 월 10만 원이 더 나가요. 월 10만 원이 별것 아닌 것 같죠?
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. 직장인 월급 한 달치가 금리 하나에 먹히는 거예요. 금리가 오르고 규제가 조이고 환율이 뛰고 가상금리까지 붙으면서 대출 문턱이 네 방향에서 전부 높아졌습니다. 좋아요. 매매가 어렵다 치죠. 그러면 전세라도 가면 되지 않느냐? 그것도 이제 막혔습니다. 숫자로 보면요.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1년 전보다 38.9% 줄었습니다. 2021년 1월 이후 5년 2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에요. 물건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. 왜 이렇게 된 걸까요? 지금 세입자들이 나 2년 더 살게요 하고 갱신 청구권을 쓰고 있어요. 2026년 3월 기준 전세 갱신 계약 비중이 51.8%입니다. 새로 계약하는 건수보다 기존 세입자가 눌러앉는 건수가 더 많아진 거예요. 순수 전세 신규 계약만 보면 올해 1월에서 3월만 2,508건인데 작년 같은 기간에는 2만 63건이었습니다. 38%가 줄었어요. 세입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. 지금 나가면 새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데 매물이 없습니다. 있어도 가격이 올랐습니다. 그러니까 안 나가는 겁니다. 그런데 안 나가면 새 전세 매물이 안 나오고 매물이 없으니까 가격이 또 오르고 악순환이에요. 자, 여기서 핵심인데요.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.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약 16,412호예요. 서울의 연간 주거 수요가 4만 9천에서 5만 4천 가구인데 그 30% 수준밖에 안 됩니다. 새 아파트가 들어오는 양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. 그러면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? 4월 17일부터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이 금지됩니다.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게 약 12,000건, 금액으로 2조 7천억 원어치예요. 이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 금매가 쏟아지는 거 아니냐? 쏟아져도 직장인이 살 수 없는 가격입니다. 중위 가격이 12억인 시장에서 대출마저 막혀 있으니까요.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매매는 대출이 안 되고 전세는 매물이 없고 월세로 가자니 부담이 늘어납니다. 3면이 동시에 막힌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 상황이 앞으로 나아질 거냐? 오히려 세금까지 올라갑니다. 그래도 정부가 뭔가 하고 있으니까 나아지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. 현실은 정반대입니다. 5월 9일부터 다주택자한테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작됩니다. 집 팔 때 내는 세금을 벌금 수준으로 올리는 건데요. 최고 세율이 75%, 지방세까지 합치면 82.5%입니다. 여기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60%에서 80%로 올리는 걸 검토하고 있어요. 쉽게 말해서 공시가격의 몇 퍼센트를 세금 기준으로 잡을지 정하는 비율인데 이게 올라가면 보유세가 확 뜁니다. 양도세 중과의 보유세 인상, 거기에 대출 만기 연장 금지까지. 다주택자한테는 3중 압박이에요. 그러면 금매가 쏟아지면서 집값이 내릴 것 같죠? 자, 여기서 핵심인데요. 그 와중에 돈 있는 사람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. 주식이랑 채권을 팔아서 부동산으로 넣은 돈이 최근 9개월간 2조 7천억 원이 넘고 그중 41.3%가 강남 3구에 집중됐습니다. 30대 아파트 매수 비중은 2022년 37%에서 2026년 1월 53.71%로 사상 최고를 찍었어요.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듯 사고 있는 겁니다. 숫자로 보면요.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12억 원. 연소득 5천만 원인 직장인이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24년이 걸립니다. 그 24년 동안 집값이 가만히 있을까요? 집값 하락. 오늘 이 단어가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숫자로 보여드렸습니다. 50억짜리 아파트가 3억 내린 걸 급락이라 부르는 사이 직장인이 살 수 있는 가격대는 21% 올랐고 금리는 사방향에서 대출을 조이고 있고 전세 매물은 5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고 세금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. 격차는 기다린다고 줄어들지 않습니다. 이 상황에서 직장인이 할 수 있는 건 적어도 진짜 숫자를 아는 겁니다. 뉴스 헤드라인 말고 중위가격, 금리, 전세 매물 숫자를 직접 보세요. 다음 영상에서는 이 상황에서 직장인이 선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다뤄보겠습니다.